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광고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매출 대비 얼마나 쓰고 있냐.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 성공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 광고비 비율은요, 정도를 사용하는 게 1등 하루에 몇 개 팔았다, 한 달에 매출이 얼만큼 예상된다,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역은 판매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쿠팡은요, 일단 첫 번째로 현금 흐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쿠팡의 정산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주정산을 쓰고 계실 텐데, 쿠팡에서는 매 주마다 정산을 받는 주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정산이라는 한 달에 한 번 정산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월정산을 사용하는데, 주정산으로 보게 되면 되게 정산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월정산으로 세팅을 해서 월로서 이제 내가 수익과 마진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쿠팡에서는 정산이 거의 2달 정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을 착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나오더라도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바로 광고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쿠팡에서는요, 쿠팡 광고비를 100만 원 썼다면 광고비에 대해서도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붙어서 청구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광고비가 100만 원일 땐 부가세 10% 더해서 10만 원이 큰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10% 부가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진짜 중요한 재고 회전율이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재고를 얼마만큼 가지고 와서 얼마만큼 팔아야 될지, 그러니까 몇 달치 정도 내가 이 제품을 100개를 가지고 오면 이 100개를 얼마의 기간 동안 소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쿠팡은 정산도 늦기 때문에 이 재고를 타이트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앞단에서 들어가야 될 매입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그 재고도 어떻게 내가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지,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현금 흐름이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세금,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면 부가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거나,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비의 부가세처럼 쿠팡에서는 각종 부가세가 더 추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을 또는 수수료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금 흐름이 돌지 않아서 통장에 돈이 없다라는 말이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순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건데요. 순수익률이 세금을 다 떼고 내가 진짜 들어가는 모든 기타 잡비들을 다 빼고요, 순수익률이 10% 이하면 굉장히 구조가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정비가 과다한 거.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셀러로서 조금씩 자리 잡게 되면 조금 더 시스템화를 만들고 싶어져요. 결국에 시스템화를 한다는 게 사람을 써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있어야 될 공간, 집기류, 그다음에 공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고정비가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영역에서 굉장히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요, 사실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광고비 비중이 많아지는 걸 거예요. 분명히 광고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광고비가 늘어나면서도 순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도 오거든요. 그런 정체 구간을 꼭 찾으셔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착각인데요. 뭐냐면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 성공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에 비례했을 때 순수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많겠지만, 제가 주변에 매출 1억 하시는데 그 월 순수익이 마이너스 700이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쿠팡 좋은 일, 그다음에 중국 공장에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진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쿠팡을 하시는 분들은 쿠팡의 수수료가 거의 11.8% 정도 되거든요, 최대. 그러니까 수수료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쿠팡은 우리가 반품도 쉽고 환불도 너무 쉽잖아요. 이건 제품을 팔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반품과 환불이 몇 퍼센트나 될지는요. 그만큼 제품의 퀄리티가 중요해야지만 반품과 환불의 확률이 낮아지겠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물류비 상승인데요. 저희가 지금 중국에도 춘절이라고 하는 연휴 기간에 끼어 있어요. 춘절이 끝나고 나면 물류가 많이 밀리기도 하고요. 뭐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이제 되게 큰 특수한 그런 기간에는 물류비가 굉장히 비싸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지는 지점이 오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할인 쿠폰 비용인데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들에서는 이런 할인 쿠폰을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매출을 볼 때는 이 할인 쿠폰이 포함되기 전으로 매출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매출에다가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쿠폰 비용을 제외한 매출 금액에 이제 광고비를 제외하고 원가를 제외해야지만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광고비의 누수 영역이에요. 광고도 내가 쿠팡에서는 매출 최적화라고 하는 AI 광고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AI 광고 안에서도 이제 속아낼 수 있는 키워드를 빼내서 수동 키워드로 전환을 한다든지 구매 전환이 낮아지는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들을 다시 수동 입찰로 CPC를 조금씩 낮추면서 효율적인 구간을 찾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되게 전략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 이 로아스의 착각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로아스가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로아스가 떨어지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아스라고 하는 거는 광고비 대비 수익률인데 이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는 시점, 내가 광고비를 높여보다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반대로 광고비를 조금씩 줄여보면서 로아스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 근방의 부근을 찾아야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진 대비했을 때 광고비의 비율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 광고비 비율은요.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되게 판매가가 낮은 제품이거나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서는 광고비가 최대 15% 그러니까 매출의 15%까지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광고비가 매출 대비 20%가 넘어가는 구간이 온다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광고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매출 중독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매출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 시즌 제품, 그러니까 여름에는 선풍기를 팔고 겨울에는 뭐 가습 아니면 그 온풍기 관련된 제품들을 팔게 되면 갑자기 단기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시즌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4계절 할 수 있는 제품들보다 경쟁이 훨씬 낮기도 하고 갑자기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다 보니까 이런 계절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왜냐면 이 계절 제품은 언제 끝나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지점, 계절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이 광고비의 누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완벽히 이 시즌이 끝날 때 이 재고를 연계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마진이 1만 원이면 괜찮다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객단가 대비 마진율을 보셔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만 원이 남는다? 그럼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걸 거고요. 5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꽤 괜찮은 마진율이다. 3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1만 원이 남는다 하나 팔았을 때 그 말은 정답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광고 단가라는 게 있어요. 광고 단가라고 하는 거는 키워드가 얼마 입찰되는가를 우리가 CPC라고 하는데 이 CPC의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라는 걸 한번 클릭할 때마다 200원이 소진되냐 아니면 2000원이 소진되냐 이 차이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회전 속도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 제품을 얼만큼 빨리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쓰더라도 이 제품의 구매 전환이 잘 되고 제품 판매량이 빨리 많이 올라와 준다면 저희가 자본을 좀 더 빨리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에 집착하게 되면 놓치는 영역이 광고비 영역, 두 번째로는 아까 반품, 교환, 환불 영역을 100% 놓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재구매율, 그 다음에 브랜드화, 그 다음에 현금 잔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 정도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개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반품, 환불 확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제품을 이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등의 판매량만 보고 우리가 이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소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제품의 반품률, 환불률은 매출 데이터만 보고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했던 카테고리에서도 반품률이 40%나 되는 아이템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이 반품률이 얼만큼 높지 않고 환불이 얼만큼 없냐가 사실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만 보고 우리가 그런 사이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1등 하루에 몇 개 팔았다, 한 달에 매출이 얼만큼 예상된다,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품의 퀄리티를 만족시켜서 반품률과 환불률이 낮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영역은 판매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당연히 순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순이익과 순이익률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진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객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마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가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커머스 배울 때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의 판매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원가율을 30% 이하로 차달아 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객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판매가가 뭐 5만원, 1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원가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가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순이익률은 낮아지겠지만 순이익금은 높아지거든요. 마진율도 중요하지만 순이익금, 돈을 얼마 벌었냐의 영역도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역은요, 쿠팡에서는 당연히 광고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비를 매출 대비 10% 정도 쓰고 있냐, 최대 15% 정도 쓰고 있냐를 조절할 수 있는 셀러들만 아마 자금이 조금 더 축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높은 마진 구조겠죠. 마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초기에 들어가는 그 원가 비용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몇 달 뒤만 돼도 아마 자금이 순환되는 구조를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조금 더 브랜드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만 내가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적인 요소를 꼭 고민하셔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남고 더 현금 순환이 잘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마진에서 그 다음에 광고를 영역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순수익의 영역을 봐야 되는 그런 3단계 구조를 순차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마진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광고비를 얼만큼 정도를 쓸 수 있을지 세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광고비의 영역에서 10%, 최대 15%를 썼을 때 내가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마 공식처럼 돌아갈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3단계 영역을 계산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냥 숫자에 조금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매출 1억 찍었다, 뭐 매출 5천만 원 찍었다,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진짜 다 떼고 얼마 남았냐, 이것만 보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셀러들이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매출 1억 찍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월 매출 1억이 되게 상징성 있어 보이잖아요. 마진율을 줄이더라도 매출 1억을 무조건 찍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되게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이 중요한 거죠. 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업자 통장을 따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통장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 통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그 영역이 굉장히 구분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내가 2달 정도만 트래킹을 할 수 있어도 내가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매출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겠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매출이 월 억이나 나오게 돼도 실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광고비를 태워서 매출을 만들었다면 그 앞단의 영역, 상품의 설계가 괜찮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도 꽤 괜찮았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광고로 매출을 만들었다고 한들 결국에 본질적으로 상품이 좋지 않고 상세 페이지가 좋지 않았다면 아마 그 매출은 유지되지가 않을 거고요. 광고로 내가 매출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매출이 몇 달간, 최소 3달 이상 지속된다면 아마 그건 실력일 거예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것도 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히 몰라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알지만 새롭게 방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영역을 알고 있는데 실행하기가 어렵다면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꼭 한번 변화된 방법, 그러니까 다른 방법, 제가 순서 드린 그런 기회, 그런 구조를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거죠. 월 매출은 늘었는데 광고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이건 지금 성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확장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비가요, 매출의 10%, 최대 15%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 매출이 성장해도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만 커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었어요. 광고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광고를 내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이 영역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영상에서 한 가지 정도 요약하자면, 결국에는요, 마지막엔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수익이 달라지게 되고, 순수익이 달라지게 되면 내가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장할 수 있을지, 접어야 될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매출 대비 광고비를 얼마나 쓰고 있냐. 결국에 그 비중은 매출 대비 10%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 이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매출 대비 15%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건 되게 지금 광고가 조금 누수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광고비가 매출 대비 20%가 넘는다면 그 영역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영역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 또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준에선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저게 무슨 말이지? 왜 단어를 저렇게 어렵게 쓸까? 이런 영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정보 공유방이라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소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